많은 다수가 중산층에서 지금 그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플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정상적이 아닌 쪽으로 가는 것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억강부약이라는 것이 위험하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GMO 표시도 못하는 주제에 그 먹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건데 지금 한국은 너무 빌 게이츠의 힘이 강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GMO 표시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데도 오히려 한국의 농업진흥청하고 농립대 농대는 세계 최초 GMO 쌀을 지금 재배 중이라고 그래요. 20개나 넘는 그런 곳을 택해서. 그런데 이것은 살상무기나 다름없죠. 일상적으로 먹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그 몬산토를 좋아하고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그런 정부가 제대로 한국민의 건강을 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문제는 억강무약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는데 한국이 지금 거기 봉이 됐다는 거죠. 일단 그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끽소리도 못하고 거기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무소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검찰력을 줄이느냐 이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쪽을 보고 그대로 제도를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재발이 저린 정부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끽소리도 못하고 더 위 탑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를 그냥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가 기획된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로스차일드가 투자자로서 2017년도에 전 세계 국가에 그 진단 키트를 구매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전 국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거는 팬데믹이 아니라 플랜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시더라도 가령 그 미국의 패턴을 그렇게 패턴이라는 거가 정확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인증제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로스차일드라고 여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언제 그 판매가 됐느냐, 그 어떤 상품권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미 확실한 건 2017년도에 이미 코로나 진단 키트를 구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플랜된 거죠. 그래서 신세계 질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이 됐는데 무슨 억강부약이 중요합니까 지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영국 왕립연구소에서는 한국이란 국가가 가장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미 아시다시피 그 FTA를 계속 추진하는 세력이라는 거는 자유무역을 하면서 동시에 무역만 중시를 했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 조건에 살 것인가는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이 그 코로나 백신 문제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그쪽에서도 어떤 원료를 들여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럼 들여다가 이제 만들어서 백신을 주입하는데 문제는 이때에 그 개개인들이 접종을 할까 말까 선택권을 충분히 줘야죠. 이게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접종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왜 이런 접종 선택권을 주지 않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거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그럼 부작용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국가가 지든지 뭐 제조사가 지든지 보건당국이 지든지 그래야 되겠죠. 이게 독극물을 주입함으로써 인간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구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한국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선진국 시스템을 좋아하면서 이런 거는 왜 따오지 않냐? 이런 것도 좀 배우자 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미국 그 선거에서 보니까요, 지금 히스패닉 하면 스페인 계통 사람들이 트럼프를 막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나 머니에 매수된 미국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욱이 그 어떤 그 시에서 플린트 시라 그러는데요. 거기서 나무로 수돗물이 막 오염돼 있었던 적이 있대요. 그런데 오바마 시절에는 뭐라고 오바마가 그랬냐면 그 수돗물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그 설명드린 그 GMO라는 작물에는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요. 그 유전자끼리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GMO 양배추도 만들고 GMO 딸기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이상하게도 그 동물의 유전자를 뽑아서 식물에다가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GMO 작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포 재생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령 뭐 연골세포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다리에 연골세포가 재생이 안 되는데 그게 다리가 정상적이겠습니까? 그것처럼 현재 그 서구 세계에서도 유럽은 좀 이게 덜합니다. GMO 표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미만 하더라도 GMO 표시가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골라 먹어야 돼요.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서 먹고 뭐 그래야 그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GMO 작물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GMO 회사인 몬산토 주식을 20%나 갖고 있는 것이 빌 게이츠라는 것이죠. 이 빌 게이츠인데, 이 빌 게이츠가 원하는 거는 지금 뭐를 하냐면 인구 축소를 하자. 하나는 백신을 투여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건강보건 정책,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불임을 많이 퍼뜨리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 빌 게이츠는 테드 강연 그런 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미 수차례 인구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거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개인이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GMO 작물을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특별히 그 인류 세력이 장악한 나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된다고 그럽니다.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빌 게이츠 정책이 수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문재인 정부는 왜 빌 게이츠랑 짝짝꿍이 더 잘 맞느냐? 그것은 친중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 게이츠가 모든 세계를 통제하는데 중국 아니면 러시아를 사용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데, 러시아는 이 사람은 미국 민주당 쪽 지지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만, 결국은 그 사회주의 통제국가, 전체주의 국가를 통해서 세계를 통제하자는 데는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빌 게이츠 정책이 개개인의 건강을 해친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의 국가가 사라지게 하는데도 일조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집권하기 전에는 뭐를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까? 그것은 사드를 설치하는 박근혜를 적폐다 그래가지고 사드를 즉각 철회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벌여서 지지자를 끌어모았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 사드 4개의 기를 추가한다. 사드 기지를 연구한다. 이런 것을 추진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무 말 없잖아요. 결국은 사드 기지를 더 확대를 시키는데 일조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사드 철퇴를 해야 된다. 박근혜는 적폐다. 이래놓고 박근혜보다 더한 짓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 지지층은 잠잠한 겁니다. 뭐 세상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그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건희 그 회장이 사망을 했다라는 걸 발표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타이밍에 맞게 지금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유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이건희가 이제 사망했다 그러는데 이건희의 생명줄은 사실은 그 하나의 그 뭐 피를 주입한다든가 뭐 이 의료진이 지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시점이냐? 이거에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사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거의 10조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해야 됐냐? 그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지금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가용자본들을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도 많고 땅 뭐 이런 것도 많고 또 그 유동자금이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현금도 많고. 근데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내면 안 되고 굳이 주식을 매각해서 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돈이 없다 그럼 주식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현금으로 내라.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LG처럼 그 5년간 분할 납부를 해서 그 매년 납부하는 제도, 이것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LG 때는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상속도 되게 잘했네. 그러고 막 사람들이 그 박수를 친 것이 LG의 상속권을 넘길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희의 문제는 지금 이재용한테 넘어올 때 그 불법 합병 경영권 승계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스리슬쩍 넘어갈까 그런 입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뭐 삼성생명을 가지고 그게 현금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화재도 마찬가지지만 둘 중에 하나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 매각을 그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 M2가 유동자본 M2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나눠준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그동안 굉장히 문어발식 그런 대기업 삼성이 그랬었는데 2014년에 그 소위 그 하나그룹에 매각한 것을 보면은 뭐냐면 그런 군산업 개통 또 화학 개통 이런 것들을 많이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 저는 이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니까 그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그거에만 몰두하는 것이 차라리 낫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매각했듯이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지나치게 그 금융기업을 끼고 있는 그런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무려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58%가 증가했단 말이죠.